정말 오르고 내리고를 물어보는 거야.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래프의 정말 모양만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극대극소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함수의 그래프라는 단어부터는 그래프를 정말 좌표를 정확하게 찍어야 돼. 그 차이가 있는 거야. 3차 함수가 그냥 이렇게 생겼다가 아니고 x축이 어디에 있고 y축이 어디에 있고 그거를 정확하게 그려보자는 거야. 그럼 그러려면 결국에 개형을 그릴 때와 얘를 실제로 그릴 때의 차이는 뭐냐면 너가 좌표를 정확하게 찍어야 돼. 좌표. 맞지? 그럼 좌표를 그리려면 당연히 그래프니까 여기랑 여기 극대랑 극소가 정확하게 좌표가 어디 있는지 그거를 꼭 찾을 필요가 있고 x축 y축까지 그리고 싶다면은 0,0이 또 어디에 찍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 이해됨? 그래서 그 정도만 하면 될 거다. 그래서 1번 같은 거 보면은 문제 푸는 부분이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fx가 이렇게 됐는데 요거를 지금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분하면은 f'x가 3x 제곱 플러스 12x 이렇게 되겠죠. 프라임은 항상 인수분해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3x에 x 플러스 4 이렇게 묶일 거고, 그럼 0이랑 마이너스 4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4랑 0 해서 요거 우리 했던 거랑 다른 게 않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증간표 그리면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결국 증간표의 핵심은 그래프로 그릴 때는 여기가 제일 중요해. 왜냐면은 그 증가 감소 그래프 개형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를 통해서 극대값 극소값을 알아가지고 좌표를 실제로 찍자는 거예요. 그 말은 마이너스 4랑 0을 여기 f식에 대입하자는 거죠. f-4 f-4 여기서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64 플러스 64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 F0은 이것도 마이너스 5네. 그렇지? 그럼 그래프 개형 그릴 때는 아까 말했지만 극대극소 그리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F0 아까 0,0이라고 했으니까 X값이 0일 때 요거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F0일 때 마이너스 5니까 여기 0, 마이너스 5를 지나고, 그 다음에 나 계산 잘했지? 마이너스 4 넣으면 4, 4, 16 곱하기 6이니까 96. 그럼 32, 27. 여기가 27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4, 27. 그럼 마이너스 4, 위에 27.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극대, 얘를 극소로 해서 요렇게 그려줘야겠죠. 그래서 그림이 요렇게 되는 거지. 맞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좌표만 정확하게 그리면 된다. 오케이. 자, 오른쪽 2번 한번 해보세요. 되겠죠? 헷갈리는 부분 있어? 여기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그지? 여기 0, 마이너스 1, 여기가 극소니까. 그지? 그것만 하면은 다른 거는 문제가 별로 없을 거예요. 마이너스 2랑 0 대입했을 때 함수값 찍는 거죠. 오케이. 자, 다음. 그럼 이제 그때보다는 다 똑같은 거니까 쭉쭉쭉 넘어가고 4차만 한번 그려볼까? 7번? 7번 한번 해봐. 7번. 자, 거기서 4개짜리 인수분해 할 때는 잘 했는데 4개짜리 했을 때는 3개, 1개 먹던가 2개, 2개 묶던가야. 오케이. 근데 이때 핵심은 뭐냐면 이 묶은 것들 사이에 얘네들 사이에서 다시 공통인수가 있어야 돼. 서연이가 지금 3개, 1개 묶었어. 그러면은 4x 했을 때 그 뒤에 8이랑 앞에 있는 거랑 공통인수가 있느냐 이거야.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공통인수가 있어 지금? 보이는 게? 4. 4로 묶으면 조금 식이 풀어줘야 돼요. 맞죠? 4로 묶으면 앞에는 얘고 뒤에는 얘란 말이야. 얘네들 풀어서 다시 인수분해 해야 돼. 그렇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바로 봤을 때 뭐 얘네 둘 그렇게 묶으면은 4x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네둘로 봐도 4x제곱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묶었을 때 공통인수가 조금 쉽게 보이는 쪽으로, 뭐 이것도 공통인수가 보이긴 하지만 조금 식이 헷갈리니까 3개, 1개 혹은 2개, 2개로 묶었을 때 공통인수가 쉽게 보이는 쪽으로 묶자는 거예요. 좋아. 거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이번에 추가되는 건 뭐냐면 이 각각의 좌표를 생각을 하고 x축, y축까지 그려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가 0이란 말이야, 그치? y축이 여기 그려지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x축도 같이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려면 1이랑 마이너스 2를 요 원래 식에 대입해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 근데 좀 생각하면은 f0 넣었을 때 3분의 1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0 넣었을 때 여기가 지금 3분의 1이니까 x축이 요 아래 이쪽이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치? 여기 그려질 수도 있고 y축이 이렇게 됐을 때
x축이 여기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 밑에 그려질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이 극소값들이 0보다 큰지 작은지 요거만 좀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다. 알겠죠? 계산이니까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래프 개형 그릴 때는 좌표 찍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x축, y축을 같이 한번 그려보자. 그걸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거의 문제가 비슷할 것 같은데 10번 요거 우리 저번 시험 기간 때 한번 풀어보긴 했어요. 되죠? 극소값이 3개, 극대값이 2개 되겠지? 그림을 그려서 파악할 수도 있고 F'이니까 결국에 요렇게 된 거 음수에서 양수로 올라가는 게 감소에서 증가기 때문에 얘가 바로 극소라고 판단해도 돼요. 그죠? 얘는 위에서 밑으로 오기 때문에 양수에서 음수로 내려가기 때문에 증가해서 감도니까 극대라고 바로 생각해도 된다. 오케이. 그 정도만 되면은 다른 거는 문제 없다. 자, 그다음 쭉 내려가서 17번, 16번. 자, 16번. 자, 얘는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극값을 갖도록 하래. 맞지? 그걸 알아야 돼. 자, 그러면 극값 물어봤으니까 f 미분할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은 f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a 되는데 얘가 극값을 가지려면 결국에 얘가 어떤 x축을 뚫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 여기 어떻게 얘기했었는지 기억나? 얘는 그림이 결국에 2차 함수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x축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데 맨 위의 경우만 된다. 그치? 3차 함수에서 극값을 가지려면 이 프라임 2차 함수가 두 근을 갖는 조건밖에 안 된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이거를 계산하자는 거예요. 이해됨? 조금 더 확장해서 4차 함수의 경우는 4차 함수는 미분하면 3차거든. 맞지? 그럼 3차는 그림이 뭐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기본적으로 오른쪽 위로 혹은 오른쪽 아래로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x축을 뚫어요. 그럼 극값이 하나는 무조건 생겨요. 그래서 극값을 갖느냐 그렇게 물어보진 않아. 요거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배울 건데 하여튼 요걸 생각해서 3차 함수에서 극값을 가지려면 미분한 거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요거를 체크하는 거다. 오케이. 자, 한번 해보세요. 되겠지.
자, 그거 되면은 이제 19번 해봐. 그럼 그 값을 갖지 않으면 판별식이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0인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0이 되면은 그 값을 가져 안 가져? 판별식이 0이면 접하는 거지? 접하면 그 값 가져 안 가져? 가져. 안 가지죠.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어. 프라임이 0인 거랑 그 값은 다르다 그랬어. 그 값은 뚫어야 돼. 뚫어져야 증가에서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면서 그 값이 되는 건데, 접하는 경우는 뚫지 못하지.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그 값을 가지지 않는다. 결국 여기서 그 값을 가지지 않는다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9 되겠죠? 좋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22번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했을 때 요건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최대 최소는 그래프만 정확하게 그리면 되니까. 맞지? 자, 한번 해볼까요? 되지? 응. 네. 지금 최대값 구할 때 1도 넣어가지고 비교해 본 거죠? 그게 거리가 멀다고 해가지고 뭐가 더 크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항상 양끝점에 대해서 혹은 뭔가 위치가 애매할 것 같은 두 개 점에 대해서는 비교를 통해서 판단해 줘야 됩니다. 오케이? 눈대중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은 25번.
되면 최대가 어디서 나와요? 마이너스 4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치? 계산이 그렇게 됐어? 4의 내제곱하면 256 512 요게 마이너스로 나오잖아. 마이너스 4 대입하니까. 네, 마이너스 4 대입하니. 그거만 계속 다시 해봐봐. 되지? 오케이. 자, 넘어갔어. 그러면은 그 뒤에 여기서 자 29번 한번 해보세요. 되죠? 응.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해가지고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거는 다 거의 넘어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뒤쪽 문제 볼 건데. 여기는 그러면은 문제 똑같으니까 이건 넘어가 되겠죠? 넘어가고 그 다음 거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 여기서가 앞에서 배웠던 거를 조금 더 다시 새롭게 쓰는 게 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면은 1번 같은 문제도 읽어보면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그치? 이걸 확인하려면은 그래프가 x축이랑 몇 개 점에서 만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치? x축 교점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가 실제로 앞에서 물어본 것들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실제로 우리가 그림 그려볼 수 있죠. 3x제곱 6x 그러면은 마이너스 2랑 0에서 꺾어지고 얘들이 이렇게 되는데 그때 0에서 0 대입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8, 12, 마이너스 5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은 그때보다도 x축이 더 위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y축은 여기 있다는 얘기고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근이 한 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시축면에서 앞에서 배웠던 거를 많이 쓰는 거죠. 이해됨? 자, 4번 해봐.
아멘?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이제 계속해서 그래프 정확하게 그리는데 거기서 뭔가 근이 몇 개냐 혹은 이제 다른 근에 대해서 다른 표현들도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해도만 있으면은 전부 다 이제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지금 7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면 된대. 요건 앞에서 한번 비슷하게 했었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실근을 물어보면은 x축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여기서는 세실근이 나오려면 x축이 요렇게 돼야 되겠지. 그게 수학식적인 의미로는 극대와 극소의 사이가 돼야 된다고 한 거야. x축이라는 것이. 그렇지? 그럼 여기서는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다르다. 혹은 극대는 큰 거니까 극대는 양수, 극소는 음수.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세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럼 해보면은 실제로 극대 극소 계산을 하는 거지.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3을 묶으면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f1은 양수 나오고 f3은 음수 나오자. 이거 실제로 계산하자는 거예요. 1 대입해보면은 1 대입하는 거죠. 1 빼기 6 플러스 9 빼기 k니까 4 빼기 k, 얘가 양수, k는 4보다 작다 나와야 되고 3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54 플러스 27 마이너스 k 없어지면 마이너스 k,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k는 0보다 커야 된다. 이거 두 개 걸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수는 1, 2, 3, 3개 이렇게 되는 거. 되겠지? 요런 거는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한 게 되는 거예요. 자, 10번. 자, 10번은 그럼 이제 뭐가 표현이 다르냐? 실근은 실근인데 이번에는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음의 실근. 실근에 이제 부호가 붙었어요. 실근의 부호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는 그러면 우리는 y축까지 그려야 되는 거야. 실근은 기본적으로 x축 그리는데 얘는 y축까지 그리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얘 한번 확인을 해보면 6x제곱 18x 마이너스 24 6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니까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그러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얘가 요렇게 되는 걸 알겠어. 그러면은 여기서 x축이 요렇게 지금 그려져야 된단 말이야. 일단 실근이 3개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4인 상황이야. 그때 그러면 실근이 지금 딱 보여. 1개, 2개, 3개 이렇게 딱 보여. 1개의 양의 실근과 서로 다른 2개의 음의 실근. 그럼 실근 요거 3개 중에 음의 실근이 2개이고 양의 실근 하나여야 된다는 얘기야. 당연히 뒤에서부터가 음일 거기 때문에 얘네 2개가 마이너스고 얘네 2개가 플러스, 얘네 앞에 게 플러스여야 되는 거야. 그 말은 내가 y축 그리라 그랬지.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의 y축이 이쪽에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야. 맞지? y축이 여기에 그려진다는 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y절편 얘가 0보다 작다. 그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하나가 더 추가된 거야. y절편의 부호를 통해 가지고 부등식이 하나 더 생긴다. 기본적으로는 세실근이니까 아까처럼 해야 돼. f의 마이너스 1이 여기서는 여기니까 0보다 커야 되고 f의 4가 0보다 작아야 되고 x축이 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f의 0의 값이 y절편이란 말이야. 얘가 x축보다 밑에 있단 말이야. 0보다 작아야 된다. 요거를 추가해주면 된다 이거야. 만약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 하나 음의 실근이었으면은 지금 얘네 둘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럴 때는 똑같이 되지만 얘가 이쪽으로 와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서 이쪽으로 와줘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y절편의 음수에 있던 게 y절편이 양수로 바뀐다.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되죠? 오케이. 자, 다음. 그 다음에는 이제 뒤쪽으로 넘어갈 건데 13번.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여기서는 이제 위에 거랑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죠. 근데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건 없고 지금 원래는 요렇게 됐잖아. 요거의 실근의 개수를 구한다는 건 원래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랑 만난다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3차 함수랑 이런 2차 함수가 만나가지고 뭐 세 개 점이 요렇게 만나면 요거 세 개를 찾는 게 요 문제인데 이건 똑같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냐면 얘를 전부 반대로 넘겨가지고 요 그래프가 됐을 때 요거 3차 함수에서 이 근 3개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라 그랬었어. 맞지? 그래서 요 경우에는 반대편으로 전부 다 넘겨가지고는 앞에서랑 똑같이 계산하면 될 거야. 요건 앞에서 배우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어렵진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19번은 똑같고 22번. 자, 22번. 자, 지금까지 19번 같은 경우는 문제 딱 읽어보면은 아까랑 비슷할 거야. 맞지? 극대극소 해가지고 사이에 x축 끼게. 22번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요렇게 나왔어. 3차 방정식인데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왔어. 그럼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될까? 그렇지. 하나는 접해야 되는 거야. 얘를 그렸을 때 하나는 접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때는 K는 범위가 아니고 딱 숫자로 정확하게 그려질 거야. 요렇게랑 요렇게. 반대로 얘기하면 극대에서의 값이 0, 극소에서의 함수 값이 0. 이렇게 해서 K 값이 2개 나오겠지. 오케이. 그러면 해보면 이렇게 될 테니까 6으로 묶으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우리는 F1이 0이거나 F2가 0이거나 이거 계산해서 K가 구하자 이거야. 이해되겠죠? 삭제가 없네. 자,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배웠던 두 개 함수의 교점은 결국에 한 개로 넘겨가지고 그냥 3차 방정식 하나로 봐가지고 판단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고, 거기에서 그거를 가지고 28번을 보면 25번을 다시 25번을 먼저 볼게. 25번을 보면은 읽어보면은 방정식이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도록 하래. 어렵게 생각할 것 같고 3차 방정식 3차 하나인데 실근이 하나라는 얘기야. 그 말은 이번에는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됐을 때 x축이 요렇게 그래줘야 하나만 나오게 되는 거지. 맞지? 허근 생각할 필요 없고 이 실근의 개수만 생각하면 돼. 그럼 이때는 당연히 범위로 나오겠죠. 왜냐면은 위에 거는 극대값보다 더 커야 되고 밑에 거는 극소값보다 더 작아야 돼. 요거만 해주면 되니까 부등식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이해되죠? 그거만 계산하면 된다. 이걸 안 상태에서 오른쪽 28번 보면은 두 곡선이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된대. 맞지? 두 개의 그래프, 두 개의 곡선이 만나는 건 항상 두 개씩이 같다 하고 시작한단 말이야. 만나야 되니까. 그럼 딱 봤을 때 얘가 지금 3차인데 얘가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된대. 그럼 얘를 전부 다 왼쪽으로 넘긴 상태에서 한 점에서만 만난다는 건 결국에 실근 한 개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때 25번 문제처럼 되는 거죠. 이해됨?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실근 한 개. 왼쪽에서도 한 실근이라는 거는 결국 x축과 만나는 점이 한 개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면은 전부 똑같다. 자, 뒤로 넘어가서 31, 32, 33 똑같을 거고요. 문제 읽어보면은 되겠죠? 그 부등식이 나올 테니까 풀면 될 거고. 자, 34번. 자, 요것도 비슷합니다. 그냥 그래프 그려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봐보면 일단은 x가 0보다 클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돼. 우리 예전에 했던 거랑 비슷해. 이거 우리 풀 수 있잖아.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니까 위쪽 해가지고 한단 말이야. 똑같은 거야. 자, 그럼 일단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2차든 3차든 이런 차수가 높은 거에 대한 부등식을 풀 때는 전부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요거를 먼저 그림을 먼저 그려보자.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 그림을 그려보면은 3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이렇게 잡힐 거고, 그러면은 0이랑 3분의 4로 잡히니까 그림이 이렇게 돼서 개형 그려주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그 상태에서 지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 범위만 지금 보겠다는 거예요. 맞지? 그 상태에서 이 파란색이 부등식으로서 항상 성립해야 돼. a보다 큰 게 항상 성립해야 돼. 그 말은 저 a라는 거는 선이 요 아래에 요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a라고 하면 선이 저렇게 그려진다는 거 알겠어? 두 개 그래프가 비교할 때는 얘는 y는 이거고 y는 이거고, 이거 두 개를 비교한다 생각하는 거야. y는 그래프니까 왼쪽 가로선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y 값만 비교를 했는데 이게 됐는데, 거기서 a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선이 여기 제일 아래에 딱 붙을 때가 저게 되겠죠. 결국에 a 값은 여기서는 3분의 4에 대한 함수 값이랑 똑같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됨? 그러니까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3차, 2차나 3차 혹은 4차에 대해서 부등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럼 전부 일단 그림을 그리고 생각하는 거야. 그 부등식은 항상 기본적으로 어떤 정의역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도 모든 실수라고 나와 있을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래프 전체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34번 한번 정리해서 풀어보세요.
그럼 A가 그 값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좀 구분해가지고 항상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부등식 때문에 그림 그리는 거가 지금까지 배운 거고 기본적으로 부등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림 그려서 하면은 항상 이렇게 가로선 그려서 한다는 거 그것만 잘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넘어가서 자 37번 자, 해보시겠어? 좋아. 거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지금 앞에서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의 문제 특징들 부등식에서 쉬운 문제 특징들을 보면은 미지수는 전부 상수에 있어. 상수만 넘겨주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K만 넘겨서 마이너스 K로 해서 하면 34번처럼 선 긋는 문제로 바뀌는 거고 앞전에 부등식, 앞전에 3차 함수를 정확하게 일단 다 그리고 가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지? 해봐봐. 잘 봤는데 부등식은 범위 항상 뭐라고 그랬어? 0보다 작을 때거든. 맞지? 지금 근도 잘된 것 같은데 여기서 근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2 아니야?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럼 어디만 잡으면 돼, 선이? 그렇지. 거기 짚혀지겠지? 어디서 막혔어? 범위를 어떻게 쓰는지 34번이랑 30번이 다른 건 뭐냐면 34번 할 때 어떻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아래에 그어져야 부등식을 만족한다. 근데 문제에서는 그런 것에 최대값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올려서 딱 이 선이 간다는 거야. 근데 37번은 그냥 범위만 구하라고 했거든. 그 말은 선이 이거보다 위에 혹은 이거랑 같게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 말은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3의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게 부등식이 나가는 거야. 되지? 그렇게 하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0번. 40번은 일단 해보자. 자, 똑같이 해봐. 그렇지. 그렇지. 자, 우리 뭐 할 거? 부등식 풀어야 되니까 그래프 그려야 되고, 그러려면 프라임 봐줘야 돼. 뭐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어. 그지?
그 40번 체크할 때는 마이너스 2랑 2에서 둘 다 확인을 해줘야 돼. 근데 둘이 지금 값이 같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처음에 서연이가 얘를 x제곱으로 묶었단 말이야. 이것도 나중에는 쓰게 될 방법 중에 하나야. 근데 이렇게 가서 그리는 거와 이렇게 그리는 거의 차이를 알아야 돼. 얘는 이 극값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 이 극값들에서의 함수값들을 알 수 있는 거야. 이 극값에 대한 x값이 뭐인지 알 수 있는 게 프라임으로 가는 거라면, 인수분해는 항상 근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근을 알 수 있어. 여기서 x값이 0이랑 2 루트 2랑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그러면 지금 x축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여기가 0이잖아. 0,0이란 얘기거든. 그래서 0,0이어서 x축이 지금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때 여기가 마이너스 2 루트 2, 여기가 플러스 2 루트 2라는 거고. 요런 함수 자체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이 궁금할 때엔 저렇게 가는 게 맞아.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그리는 거로 가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긴? 어때? 조금 중간고사 때 했던 거랑 난이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할만해? 할만하죠? 응. 그러니까 부등식이니까 거기서 뭔가 새롭게 배우는 느낌이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미분해가지고 개형 그리고 극값 찾고 그거는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서 x축 y축만 더 그려보자. 부등식이니까 뭔가 상수로 된 일자선만 더 그려보자. 그 정도로만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일단은 뭐 오늘은 연휴니까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숙제는 요거만 다 풀어오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일단 미술 학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수업을 할게. 영어는 기말고사 때도 범위가 비슷할 것 같아서 일단은 초반에는 수학을 그냥 쭉 나가는 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 금, 토, 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날까지, 금요일날 하고 쉬는 날이잖아. 그냥 이 시간에 하면 되겠지? 좀 더 일찍 해줘, 좀 더 늦게 해줘. 너 언제가 좋아? 금요일날에는 제가 목요일날 수업인 줄 알고 미안해. 할 게 있어. 할 게 있어? 그럼 일단 금요일 패스. 금요일 아예 안 되는 거지? 이 시간대면 그러면 언제가 괜찮아? 아침? 저녁? 아침에는 할 수 있어. 아침엔 괜찮아? 그럼 10시에 할까? 원래 하던 대로? 그럼 금요일날 아침 10시에 할 테니까 그때까지 요거 2개 한번 해서 풀어오면 되겠습니다. 아까 거랑 지금 거까지 해가지고 하고